이번 시간에는 저희 잠시만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직접적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거는 우리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함수라는 거는 입력값을 가지고 어떤 일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아규먼트를 특정한 인수를 넣어주면은 그에 맞는 리턴 값을 그 결과 값을 주는 거를 펑션이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람다 아무튼 함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 수학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전부 다 함수죠. 함수입니다. 예,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펑션이라고 하죠. 상당히 복잡한 일들을 수행을 하는 거를 파이썬에서 함수라고 한다고도 했는데요. 프린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함수라고 했죠. 프린트 헬로라고 하면은 화면상에다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썬 쉘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리눅스라든지 실제 어떤 그 환경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 그러면은 잠시만요. 테스트라는 파이썬 코드가 있네. 헬로는 프린트를 해주라고 하고 바이는 프린트하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면은 헬로라고 하는데 바이는 안 해주죠. 이렇게 프린트하라고 하면 헬로 바이라고 둘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특정한 일을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함수라고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함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함수가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입력값이 필요할 거고 이 입력값이 함수를 통과하게 되면 그 함수에서 정해진 규칙에 맞게 결과값을 주는 겁니다. 이때 y는 2x 더하기 3처럼 이 2x 더하기 3이 함수가 되는 거고 x가 입력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y가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이 x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된 값을 받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x가 파라미터인 거고요. 이 x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주죠. 예를 들어서 2를 넣어주면 2 곱하기 2 더하기 3 해서 7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때 넣어주는 2가 실제 아규먼트, 인수가 되는 겁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실제 입력값이 아규먼트고 그 입력값을 넣어줬을 때 받아주는 변수가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y에 해당하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부분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프린트는 결과값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리턴을 한번 만나면 함수는 끝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뒤에서 예시를 하나씩 보시면서 하나씩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함수는 앞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de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함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def는 define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함수를 define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kk라는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kk라는 함수는 뭐를 해줄까요? a라는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넣어줘. 그리고 그 밑에 종속 변수를 넣어줄 거기 때문에 종속 명령어들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콜론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엔터를 쳐서 한 줄 내려간 뒤에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되죠.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a 더하기 뭐 1을 해줘. 근데 return 이라는 결과값을 돌려주는 함수라고 했죠. a 더하기 1을 해줘 라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kk2라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define이 되었기 때문에 kk라는 함수가 이렇게 해주면은 저희한테 2 더하기 1을 해서 3이라는 값을 return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요거는 프린트 된 게 아니라 이 값을 return을 해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b는 kk2야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것도 프린트가 되지 않죠. 그래서 b 해주면은 b가 3이 됩니다. 프린트 b 이조도 3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kk2라는 명령어의 그 결과값이 이 b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프린트는 결과값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다시 만들면서 얘를 프린트해줘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kk 이번에 5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자 6 그리고 kk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2를 해주면 3 나오고요. 더하기 1을 해서 이렇게 밑에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이랑 이 뒤에랑 차이가 뭐냐 하면 자 b는 kk2 똑같이 써줘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b는 kk2라고 했을 때 값이 나오지가 않았죠. 출력을 해주지 않았어요. 프린트를 해주지 않았는데 얘는 출력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는 출력을 해주라고 저희가 명령어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프린트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 뒤에 아무것도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을 리턴을 하면서 이 값을 리턴을 해서 b에다 할당을 해줘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a에다가 1을 더해서 프린트해줘라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뭐 슬라이드에 있는 예들을 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뭐 조건문을 넣을 수도 있어요. define kka 그냥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콜론 해주시고 만약에 a의 값이 10보다 크면 a is bigger than 10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elif a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not bigger than 10 이라는 함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kk5라고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뭐 더하기 1을 해줬었죠. 5는 1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not bigger than 1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15 넣어보면은 10보다 크니까 is bigger than 10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턴을 해주고 있는 거죠. 5 a는 kk5라고 해보면은 이제 not bigger than 10이라는 값이 a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kk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안에 이 a라는 변수에 마치 어떤 값이 할당이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뒤에 가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a라는 변수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a를 치면은 잠시만요. 이거 약간 a 앞에서 그 설정을 했던 요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 a가 지금 10으로 다시 할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명, 함수명이나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 이름 이런 것들은 맞추기만 하면 되지 어떤 형식으로 넣으셔도 변수명 지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름으로 넣으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파라미터 입력값이 존재를 하는데 입력값이 없는 함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ay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써줘 보겠습니다. 자,
say 하면은 hi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변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변수가 아니라 어떤 입력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say라는 이 함수는 argument를 take하지 않는다. argument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한 개가 조졌네. 그러니까 에러를 줄 거야. 에러가 나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kk라는 함수 우리 만들었던 것도 변수라 그러네 자꾸. 입력값을 하나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kk 가로 열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지정을 해준 거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파이썬에서 알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안에다가 어떤 입력값을 넣어주라고 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 한 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에러가 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정이 된 숫자만큼 변수에 그 입력값을 넣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입력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동작이 되는 함수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들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앞에서 그 입력값이 없는 함수도 존재하고 입력값이 한 개만 들어가는 함수도 존재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뭐 두 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add 둘이 더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a랑 b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return add 가로 열고 두 개의 입력값을 넣어주면 a 더하기 b의 값을 return해줘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c는 add 3, 4라고 하면 뭐 7이 나오겠죠. c에다가 할당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를 한 거는 앞에 뭐 리턴이랑 프린트 그 부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뭐 이렇게 두 개 들어가는 값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define을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나누기를 할 때 0으로 나누면은 에러가 나버려요. 10 나누기 0 해보겠습니다. 0.0 해주면은 0으로 나눴네? 에러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분석하다 보면은 0으로 나눠야 전부 다 폴드 뭐 체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을 때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할 때 나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 미리 modified divis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기획값이 0이 아니면은 리턴을 해주는데 a 나누기 b를 해서 리턴을 해줘.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인티저 값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float로 해서 넣어줘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b가 0이면 리턴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100이라고 해. 그냥 100배 뛰었다고 얘기하죠. 사실 인피니트죠. 인데피니트죠. 그러니까 그 뭐지 끝도 없이 무한대로 커진 거죠. 인피니트인가요? 예,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앞에서 했던 10 나누기 0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mod div 10 0 해주면은 100을 저희한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A가 무조건 앞에 오고 B가 나중에 오는 것처럼 A 나누기 B를 해줘 이렇게 되어 있죠. mod div 가로 열면은 A랑 B를 지정을 해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하는데 만약에 B는 0, A는 10 이런 식으로 순서는 바뀌었지만 뭐가 A고 뭐가 B인지 지정을 해주면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A 자리에다가 10을 넣어주고 B 자리에다가 0을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100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만약에 얘를 A로 얘를 여기서 A랑 B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0을 리턴을 해주죠. 0 나누기 10을 해서 그래서 매개 변수를 직접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력값이 몇 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입력값을 다양하게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름 앞에 별표 표시를 붙여주시면은 Shift 그 파일 번 숫자 이 별표 표시를 붙이시면은 입력값을 전부 모아서 튜플로 만들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개 다수의 숫자, 불특정 다수의 숫자를 넣어줬을 때 전부 다 더해주는 함수 add many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로 열고 별표 args arguments의 줄임말로서 args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변수명 같은 거라서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밑에 가서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안에서 이제 포문을 저희가 돌려줄 겁니다. 여러 개의 값을 넣어줬으면 이 args라는 거 안에 args라는 이름으로 튜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for I in args 콜론 result는 result 플러스 I 이렇게 변수 지정을 변수가 아니라 함수 지정을 define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add many에서 우리 1, 2, 3, 4, 5 가로 닫고 해주시면은 15, 1 더하기 2 더하기 3, 6, 10, 15 다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더 6, 7, 8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뭐 전부 다 더해준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print arg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함수를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하면은 그냥 보통의 괄호로 둥근 괄호로 그 튜플러서 표현이 된 이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args라는 변수명을 가진 이게 뭐든지 간에 그거를 프린트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 튜플이 나왔어요. 얘가 진짜 튜플이 맞는지 타입 쳐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add many 다시 쳐주시면 타입 튜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뭐 튜플 포문을 돌리면은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이 args라는 걸 가지고 이 함수 안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args를 치시면은 이제 args라는 게 없다고 나와요. 그죠? not defined라고 나옵니다. 뒷부분에 가서 여기도 좀 더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안에서 지정이 되는 모든 파라미터들, 그 변수들 이런 거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함수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 안에서 밖에 있는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변수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함수에 뭐 옵션 주기 뭐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작은 프로그램인 거죠. 함수 자체가 옵션을 줘가면서 또 함수가 수행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더할 수도 있고 전부 다 곱할 수도 있는 거 multiply죠. 더하기 또는 곱하기를 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두 개를 줄 건데요. choice라는 파라미터와 앞에 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arguments의 줄임말 args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choice 안에다가 add라는 말을 넣거나 add라는 말을 넣으면은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result는 0이고 포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이스가 mul이면은
전부 다 곱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result는 0이고 i in args라는 튜플 안에서 result는 result 곱하기 i. 여기 0이면 안 되겠네요. 곱해야 되니까 1이어야죠. 그죠? 이렇게 하고 끝에 가서 리턴을 해주면 되죠. 리턴을 안 해주면은 이 값을 바깥까지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add mul 가로를 열면은 초이스랑 아르규먼트를 넣어주라고 합니다. 이 초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옵션을 뭐 주면은 좀 더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그죠? 우리는 add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1 그냥 써도 되나? 2, 3, 4, 5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행이 되죠? 그래서 앞에 초이스에서 add가 됐고 뒤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 더해서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mul로 바꾸게 되면은 전부 다 곱해준 값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주는 거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6, 3, 18, 64, 24에다가 24 곱하기 5 해서 120을 전부 다 곱한 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 앞에 초이스가 없게 되면은 뭐 에러가 났습니다. 예, 에러가 났어요. 초이스 부분이 없어서 에러가 난 거죠. 그리고 함수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잠시만요. 예, 함수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 사실 저도 이거 많이 안 써봤는데 함수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 별 하나를 붙이면 튜플을 만들어 주죠. 근데 별 두 개를 붙이면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은 뭐 아무거나 지정해 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별 두 개를 붙이면은 이런 형태로 이러한 형태로 인풋 값을 그 아르규먼트를 넣어줄 수가 있고 결과값이 그 딕셔너리 이런 형태로 바로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print a, define a라고 할게요. 뭐 길게 쓰기 귀찮아서 별별 kwargs라고 해주면 a는 1, a는 1 이렇게 해주면은 a는 1이다 라는 식으로 딕셔너리를 프린트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 개를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배웠던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결과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 함수를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개의 결과값을 얻는 함수를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개의 결과값을 얻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앞에서 저희가 그 앞에 또 조금 넘어가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리턴을 한 번 만나면 함수는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은 리턴을 두 번 주는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턴을 한번 해주는데 A랑 B를 더해주는 값을 리턴을 해줘. 그랬더니 뭐
그 인덴테이션이 자동으로 사라지죠. 파이썬에서 이미 리턴이 한번 나왔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써줘 보겠습니다. 리턴을 두 개를 줬죠. a 더하기 b도 해주고 a 곱하기 b도 해줘. 그러면은 add and multiply의 mul 3이랑 4 뭐 예시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7만 줘요. 7만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하기 해준 것만 값을 주고 곱하기를 한 값은 리턴을 안 했단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콤마로 리턴을 두 개를 해줘 라는 식으로 한번 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줄은 지워주고요. 콤마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 mul 똑같이 3이랑 4 넣어주면은 이번에는 튜플 형식으로 두 개의 값을 전부 다 튜플 형식으로 두 개의 값을 전부 다 리턴을 해줍니다. 3 더하기 4, 7, 3 곱하기 4, 12 두 개의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result에다가 할당을 해주면 result는 그 튜플로 지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어떤 변수 지정해주고 이럴 때 이런 튜플을 지정을 해줄 때 예를 들어서 a랑 b 두 개의 값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은 a는 1이 되고 b는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언젠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튜플을 넣어주면서 여기다 3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too many values to unpack 이라고 나오면서 뭐 여기 c가 그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변수명이 이런 식으로 두 개 값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result 1, result 2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result는 일단 앞에서 이 튜플로 지정이 됐었고 result 1은 7, result 2는 12 이런 식으로 각각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결과값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지금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뭐 3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a 나누기 b를 해주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제 에러 안 나게 제대로 돌아가게 하게 플로트로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번에 3개니까 이제 3개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3까지 0.75로 값이 나오는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에서 여러 개의 결과값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 다양한 함수가 함수 하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특정한 변수명이 함수 안에 생겼을 때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가 그 함수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지 밖으로 나오면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뭐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A랑 B를 파라미터로 가지는 add and mer 그래서 K는 A 플러스 B고 Q는 A 곱하기 B예요. 그러면서 print K 해주고 print Q도 해주세요. 라고 함수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add and mer 지금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는 리턴으로 했었는데 프린트로 해주니까 리턴을 안 만났으니까 프린트 한번 만나도 끝나는 건 아니죠. 둘 다 프린트를 해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거랑 똑같이 3이랑 5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A 더하기 B 3 더하기 5의 8 그 K 값이죠. 지금 함수 안에서 K로 지정이 된 둘이 더한 값과 Q로 지정이 된 둘이 곱한 값을 각각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K랑 Q가 아직도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새로 만든 매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하는 함수만의 변수이다. 이 변수는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제거가 된다. 이 부분도 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만약에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만약에 우리가 밖에서 요 K랑 Q를 지정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Q는 뭐 100 그냥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요 함수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A랑 B에서 뭔가 K랑 Q가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이랑 100을 프린트를 해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이랑 5라고 해보겠습니다. local variable K referenced before assignment. 그러니까 지금 K란 친구가 로컬 베리어블이라 그러죠. 일단 말 자체가 로컬 변수란 얘기예요. 로컬 변수란 얘기는 이 함수 안에서만 로컬로 존재를 하는 변수인데 이 K란 변수가 아직 어사인되기 전에 뭐 프린트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만들면서 우리가 K랑 Q가 이미 있죠. K랑 Q란 친구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K는 지금 1이고 Q는 100이에요. K 뭐 1은 약간 재미없으니까 5 정도로 하겠습니다. K는 5고 Q는 100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앞에 있는 이 함수를 돌려주게 되면 저 K랑 Q가 변하게 될 것이냐? 아니죠. 그죠? 8이랑 15 함수 안에서는 8이랑 15로 존재를 하지만 밖에 있었던 요 변수들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변수명이 같다고 하더라도 함수 안에서 있는 변수랑 함수 밖에 있는 변수랑은 완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저 공간에다가 어떤 특정 값을 넣어서 그 안에서만 돌고 밖으로 다시 가지고 온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밖에 존재하고 있는 변수들,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베리어블들을 글로벌한 지금 인바이러먼트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변화를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variable test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variable test를 하는데 k라고 지정을 해보죠. 여기 뭐 이 파라미터는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돼요. k는 k 더하기 1 return k 이렇게 변수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변수는 k는 5예요. 그런데 k는 var test k 이렇게 하면은 5에다가 1을 더한 6이 붙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함수 안에서 얘한테 변화를 준 게 아니죠. 그죠? 요 k 그 얘 넣어줘서 여기서 k는 이미 5였고 5에다가 1을 더해줘. 그러면서 리턴 그거를 그 값을 리턴을 해줘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이 베리어블 글로벌 변수를 함수 안에서 바꿔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를 굳이 주고 싶으면 변화를 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함수 안에서 밖에 있는 글로벌 변수에 변화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해볼게요. 다시 variable test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글로벌 K 이렇게 하면은 밖에 있는 K를 가지고 오게 돼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K는 K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K의 값은 6이죠. 근데 바 테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K의 값이 변합니다. 이 안에서 이 글로벌 변수를 가지고 와서 변화를 준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입니다. 함수를 생성을 할 때 람다라는 것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람다, 개인적으로 람다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함수를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예약어로 define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면 뭐 한 줄로 간결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난번에 뭐 포문 뭐 이런 거 할 때도 포문을 뭐 한 줄로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왠지 저는 이 람다가 또 편하더라고요. 한 줄로 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add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 람다 한 칸 띄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령어예요. 람다 띄고 a랑 b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넣어줬을 때 a 더하기 b를 해줘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뭐 define으로 만든 거랑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두 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얘는 두 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불가능하네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죠? 튜플로 지정을 해주니까 얘도 그 멀티플 그 리턴 값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했던 이게 아니죠. 여러 개의 결과값을 얻는 것이 가능하게 되네요. 람다 이런 식으로 써줬을 때. 요 람다를 이용을 한 그 함수 만들기는 얘랑 똑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가능하시죠. x 더하기 3을 해주는 my function이라는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준 거죠. 함수를 만들어준 거죠. another function은 x 곱하기 y 빼기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지정이 가능하다입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오늘 그 함수를 만드는 것을 저희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거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함수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클래스는 똑같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도면이다 라고 슬라이드에 써놨어요. 그리고 객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같은 형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함수 자체를 어떠한 변수명에다가 그 할당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말이 약간 조금 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생각하면 함수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객체를 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객체, 인스턴스 이 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섞여져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한번 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 만드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클래스라고 써주시고 쿠키라는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가 괄호 안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신 다음에 점점 콜론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그 클래스 안에 들어갈 여러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써주시면 돼요. 패스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뭐 그런 의미예요. 뭐 흔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쓰죠. 이거는 패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 스크립트를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려 그러면 저장을 해야겠죠. 오늘 날짜 2020 1209 12월 9일 본인 학번 이름 그리고 얘는 스크립트 파일 저장해 주시고 자
얘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실행시키셨죠? 자, 그러면은 요게 그냥 클래스예요. 이런 형태가 클래스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요거 자체가 클래스예요. 그래서 요 클래스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변수명을, 클래스명이죠. 변수명을 써주고 equal, 그리고 그 클래스명을 써주고, 예, 변수명에다가 클래스명을 써주시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할당을 해주시고 엔터 하시면은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A 누르면은 얘는 쿠키의 인스턴스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type A, 인스턴스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도 뭐 약간 이 말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본 데서 설명하기로는 A만 놓고 인스턴스라는 말 자체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 보통 이렇게 클래스가 할당이 된 애를 객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굳이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써지면 A는 객체야. A가 뭐냐? A는 객체야. 근데 이 A란 놈은 쿠키의 인스턴스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A가 뭐야? 객체인데 이 객체는 쿠키의 인스턴스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뭐 함수랑 클래스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함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함수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클래스 안에 구현된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또 용어들이 조금 헷갈리죠. 저희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펑션들 중에서, 함수들 중에서 특정 타입에만 사용이 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클래스 안에 구현된 함수들도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 터미놀로지 이런 거는 저는 저도 잘 못 외우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잘 알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이해하고 그러시는데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근데 같은 텀을 그 두 가지에다가 같이 사용을 하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 구현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특정 타입에만 사용되는 펑션을, 함수를 그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생성자라는 게 있어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 그러니까 클래스를 특정 객체에다가 할당을 시켜줬을 때, 인스턴스로 만들어줬을 때, 만들어주면서 바로 실행이 되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이 되는 메서드들이 있는 거죠. 걔들을 또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nstructor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뒤에 가서 전부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래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를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서 오늘 수업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사칙 연산이 가능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네 개의 사칙 연산이 가능한 for calculator의 줄임말 for cal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뭐 좀 전에 그 요 쿠키를 할당을 할 때처럼 이 for cal이라는 애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목표를 만든다 그러면 동작은 for cal이라는 클래스를 A라는 객체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를 setData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숫자 두 개를 A 안에다가 요 만들어준 객체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a.add 해주면은 숫자를 더해주고 a.mul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은 두 숫자를 곱해주고 a.sub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은 두 숫자를 빼주고 div 해주면은 나눠주는 요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래스 구조를 뭐 아까 이런 식으로 이게 클래스라고 했죠. 여기다가 이름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장하면서 실행시켜주면은 뭐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포칼 여기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는 가로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타입 A 하면 얘는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A 불러주면 이 포칼이라는 애 인스턴스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는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 문법으로 임시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클래스를 완성을 했어요. 지금 이미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은 뭐였죠? setData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주면서 요 A라는 지금 A라는 객체가 생긴 거죠. 이 객체 안에다가 4랑 2라는 그러니까 뭐 어떤 숫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숫자 두 개를 그 할당을 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는 클래스 안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가 뭐라고 했죠? 메서드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메서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set data라는 define으로 def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set data를 만들 건데 이때 그냥 우리 보통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 저희 숫자를 두 개만 넣어준다라고 돼 있죠. 그죠? 두 개만 넣어줄 건데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set 데이터 그 클래스 안에 함수를 만들어 줄 때는 이렇게 무조건 self라는 그 파라미터가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self라는 거지 뭐 이 이름은 어떻게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개념상 셀프입니다. 이 셀프라는 게 뭐냐? 우리가 A라는 클래스를 그러니까 A라는 객체를 지정을 해줬죠. 객체를 지정을 했을 때 일단 코딩 먼저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를 지정을 하고 첫 번째 숫자 first, second 이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t data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세 개의 변수를 넣어주면 self.first는 first예요. 요 자리에 들어간 숫자를 self.first 여기에 들어간 거 .first라는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줘. 그리고 self.second는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여기에 지정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F5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A는 FOURCAL 가로 열고 가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FOURCAL 그리고 가로 닫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왜 한 번 더 썼을까?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이 안에다가 set data라는 메서드를 요 클래스 안에 있는 요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FOURCAL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set data라는 함수를 메서드를 사용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다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점을 찍어주시고 set 데이터 이렇게 하시고 a, 4, 2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a 안에 a. first 안에 4가 들어가고 a. second 안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셀프를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4랑 2가 그러니까 셀프를 넣고 self.first는 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셀프 자리에 a가 들어간 거죠, 지금. a. first에는 얘가 들어가고 first가 들어가고 a. second에는 요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렇게 헷갈리지가 않죠. 그죠? 요 셀프라는 게 그 객체 여기다가 객체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객체 이름을 넣어주는 건데 왜 셀프라고 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보면은 지금 A가 객체죠. 만약에 여기에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B를 넣어주면 예. 지금 객체 B를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이 얘기는 요 자리에는 요 포칼이라는 클래스가 할당이 된 지정이 된 객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조금 귀찮을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수행하는 다른 방법에 좀 전에 앞에 봤던 거는 클래스 이름 점 메서드 형태로 사용을 했던 거고 클래스 이름 점 메서드 이렇게 실행을 했었는데 객체 점 메서드 형태로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객체 점 메서드 형태라는 게 뭐냐? 지금 A가 객체죠. 이 친구가. A가 객체입니다. 근데 A 객체점 메서드 set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더니 가로를 열었더니 first랑 second만 넣으라고 해요. 그죠? 이미 첫 번째 여기 self라는 거는 객체로 이 메서드를 불러오면은 self 자리에는 무조건 얘가 들어간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 이름은 객체를 호출할 때, 그러니까 객체점 메서드 형태로 그 명령어를 수행을 할 때 객체 자신이 전달됩니다. 여기에 무조건.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냥 셀프라고 그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름은 사실 이거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셀프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셀프 말고 다른 이름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엔 5, 4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 A. first 5가 되고 A. second 4가 되죠. 이렇게 객체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객체를 B는 foca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B에 이 focal이라는 클래스가 할당이 된 객체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클래스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하게 set 데이터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focal이를 다 써줘야 되고 set 데이터 그리고 지정을 해줄 객체를 넣어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자, C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D는 이렇게 하면은 이 focal이라는 이 클래스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3개가 생긴 거예요. 그죠? focal set 데이터 괄호 열면 self first second 이렇게 3개를 넣어주라 그래요. 이 객체 3개 중에 어떤 애한테 저장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 이번엔 B에다 넣겠습니다. B 이번엔 19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B. first는 10이고 B. second는 9예요. 자, 그러면은 C. first는
아직 그 지정이 안 됐어요. C.second도 마찬가지고 D.first 전부 다 그렇겠죠. D.second 전부 다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셀프 여기에 객체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죠? 클래스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또 C에다가 setData를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해주면은 또 3, 6 뭐 이런 식으로 C.first, C.second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안에 있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이제 숫자 두 개를 저장을 하는 객체 안에다가 숫자 두 개를 저장을 하는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만들어 줬어요. 이제 실제 계산을 하는 메서드들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 추가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능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덧셈을 해주는 add self 바로 닫고 콜론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result는 self equal로 해야죠. self first 플러스 self second return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 어떤 값을 우리가 받고 싶으면은 result 해주시고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앞에 지정했던 ABC 다 날라갔죠. 왜냐하면 그 코드 스크립트를 새로 실행할 때마다 리스타트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A에다가 forCal이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객체로 만들어줘요. forCal의 객체로, forCal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set 데이터를 할 수가 있죠. 뭐 4, 5 해보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런 다음에 add라는 함수가 있죠. a.add 그냥 괄호 열고 그러니까 괄호 열면은 여기에다가 가로 닫으라고 나와요.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그죠? 하시면은 4 더하기 5 9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 이제 뭐 뒤에다가 쭉쭉 붙이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약간 응용을 해서 앞에 했던 것처럼 클래스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똑같은 거를 또 명령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Cal 괄호 열고 아니죠. add 괄호 열고 셀프를 넣어주라 그러죠. a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또 이 a라는 객체 안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둘이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클래스명으로 시작을 하면 어떤 객체를 이용을 할 건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클래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클래스 잘 안 써요. 그래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 오면은 사용을 해야겠지만 사실 뭐 저한테는 그런 상황이 있진 않았었어요. 제가 뭐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그리고 그냥 뭐 심심하니까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래서 셀프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 뭐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Q로 그냥 해볼게요. Q로 바꿨으면 여기도 다 Q로 바꿔야죠. 셀프 부분은. 그냥 이름인 거예요. 이름일 뿐인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고 근데 예,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뭐고 요것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F4키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고 다시 A는 앞에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A.set data 가로 열고 5, 2 이렇게 하면 A.first, A.second 똑같이 해줍니다.
그 이름에 너무 목매실 필요가 없어요. 이름만 보면은 지금 뭐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이름들이 그러니까 변수명 지정이 중요한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지 어떤 스트럭처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포맷이나 스트럭처를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focal.add 하면 이번에 이제 Q라고 나오죠. 아까 셀프라고 나왔던 게 왜냐하면 Q로 바꿔줬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나머지 더하는 거 말고도 곱하는 거 그리고 빼주는 거 나눠주는 거 쭉쭉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주는 거 subtract는 Q는 result는 Q.first 빼기 Q.second return result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귀찮으니까 뒤에 있는 것들은 복사를 해서 붙여준 다음에 곱해 너희 둘이 곱해 divide 나눠 곱기 실행하시고 자 이제 정말로 마지막은 아닌데 했던 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cal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A라는 객체에다가 focal이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시고 A는 이제 객체가 된 거죠. focal의 인스턴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A.setData 가로 열고 5 뭘로 할까요? 나누기도 해볼 거니까 15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add 둘이 더해 그러면 15 A.subtract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은 5 둘이 빼서 10 빼기 5는 5죠. A.mul multiply 10 곱하기 5 해주고요. A.divid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나누기까지 다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B라는 데다가 A.add 이거를 저장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럼 B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클래스다. 그런데 저희 앞에 생성자라는 애를 얘기를 했습니다. 생성자는 제일 첫 슬라이드에 클래스의 첫 슬라이드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 focal이라는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할 때 무조건 숫자 2개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굳이 setData를 따로 빼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를 만들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메서드의 이름을 언더바 2개 init 언더바 initiate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언더바 init 언더바를 사용을 하면 생성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set data를 언더바 2개 init 언더바 2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 자, 그러면은 a는 forcal 자, 이제 괄호를 열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괄호를 여니까 파이썬에서 인식을 하고 이미 컨스트럭터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한 거죠. first랑 second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뭐 이거 좀 주의 깊게 보셨나요? 5, 2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a.first a.second 처음에 지정만 해줬는데 값을 넣어주면서 바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그러면은 다시 set data로 바꾸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AT DATA로 바꾸고 F5 키 눌러서 다시 실행시키시고 자, 앞에 다시 해볼게요. A는 FOURCAL 가로 여시면은 요번에는 좀 전에 봤던 first랑 second라고 얘기를 안 하죠. 여기가 언더바 init라고 요 그 메서드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요 클래스를 넣는 순간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돌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해주죠. 이거 사용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 너. 그러고 나서 셋 데이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4, 6 아무 숫자나 넣으시면 돼요. 셋 데이터 하기 전에 없는 거를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a.first 없을 때 a.setData 5, 2 뭐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first에 5랑 이렇게 넣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 걔를 언더바 init라는 언더바 이렇게 써주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버린다 얘가 a는 그죠? 가로 열고 first랑 second 넣어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납니다. 자 그리고 에러를 냈더니 3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파라미터 자리가 3개라서 3개의 아규먼트가 필요한데 인풋이랑 비슷한 뜻이죠. 아규먼트는 3개가 필요한데 너 1개만 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쓴 건 없는데 1개만 줬어.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자리에는 무조건 요 A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안 써줘도 여기에는 자동으로 A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에. 그래서 3개 필요한데 너 1개만 줬어. 그러니까 2개 더 줘. 라고 에러가 납니다. 2개를 더 줘야겠죠. 5, 2. 그럼 에러가 안 나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속. 저희 지금 클래스 안에 함수들이 들어있죠. 여러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상속은 기존 클래스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를 상속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얘처럼 클래스 이름 뒤에 괄호 안에 상속할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클래스를 새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만든 이 focal이라는 클래스의 모든 펑션을, 모든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첨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more focal이라는 그냥 귀찮으니까 앞에 나중에 쓰기 focal2라고 할게요. 가로 열고 focal 가로 닫고 이렇게 앞에는 아무것도 안 써줬었죠. 뒤에 가로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다가 괄호를 붙여주면서 그 안에다가 앞에 만든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면은 이게 상속이 됩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언뜻 봐도 무슨 짓 할지 알 것 같죠. 이 클래스는 앞에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똑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밑에다가 새롭게 써주는 기능을 더 가지고 있는 애. 파워 그 제곱승 해주는 거죠. 이미 있는 거니까 딴 걸로 하겠습니다. define 뭐라고 쓸까요? 그냥 seung 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승 self 가로 닫고 result는
self 점 first 별표 표시 두 개를 하면은 제곱승을 해주는 거죠. 그죠? self 점 second return result. 자, 이렇게 쓰시면은 승이라는 새로운 명령어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메서드가 생긴 거죠. F5 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고, 자, 다시 A는 4칼 2 4 엔터 하시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기능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A.add 괄호 열고 괄호 닫고 2 더하기 4 해주죠. A.sub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마이너스 2 빼기 4 해주죠. 앞에 있는 기능들, 앞에 있는 메서드들 그대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아, 죄송해요. 포칼 2를 쓰고 싶죠. 우리 지금.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포칼 2 하면은 괄호 열었더니 얘는 뭐 그 set 데이터 요거 없는데도 first, second 넣으라고 나오죠. 이미 느낌이 옵니다. 앞에 있는 기능들이 살아 있어요, 이 친구한테. A.add 되고요. 5, 2니까 7이죠. A.sub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되고요. 자,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준 이 seung. 자, 여기서 점 눌러놓고 가만 기다리면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죠. 사실 뭐 굳이 확인 안 해봐도 돼요. seung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25 5의 2승 그죠? 5.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숫자들을 특정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저장을 하면서 특정 기능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클래스예요. 근데 제가 뭐 클래스 저는 잘 안 쓴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약간 복잡한 명령어들이면은 이제 클래스들을 사용을 하는 게 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제곱승 해주는데 그렇게 안 복잡한데 오히려 더 길어지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혼자 했던 생각이 요새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줄임말 많이 쓰는데 어서 봤는데 줄임말 중에 야 길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길막하지 마, 길막하지 마, 길막하지 마 다섯 글자인데 그거는 길막지 마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글자를 다섯 글자로 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편하게 쓰겠다고 하는 건데 더 길어지는 결과를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이 났었어요 혼자. 뭐 농담이고. 근데 클래스 안에 이제 앞에 인헤리턴스 그 상속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라이딩 덮어쓰기죠.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이제 앞에 상속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부어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동일한 이름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속을 하는데 저희 요번에 했던 것처럼 포칼 2를 만들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상속을 하면서 만드는데 만들 때 요 메서드의 이름을 앞에 이미 한번 사용을 하면 이름을 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한테 add를 하면은 제곱승을 해줘 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랑 그냥 다르게 할게요. 제곱승을 해줘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칼 2죠. 얘는 A는 FOURCAL 포칼 2 가로 열고 5 2 가로 닫고 자, A.ad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은 자 이제 add를 했는데 이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포칼 2에서 새롭게 지정한 펑션인
제곱승을 해줘 버립니다. 5의 2승이죠. 이런 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미 있는 그 상속을 시켜주면서 이미 있는 메서드명을 다시 사용을 하면서 그 기능을 바꿔버리면 그 새로 바뀐 기능으로 바뀐다. 똑같은 이름이. 자, B는 FOURCAL 그냥 to 말고 원래 있던 걸 써보겠습니다. OE. 자, 그러면은 B.add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면은 얘는 7이죠. 요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add 해주면 더하기를 해주는데 상속시키면서 오버라이딩을 한 얘는 add가 이제 제곱승을 해줘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근데 저희 지난 시간에 그 함수 배울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은 함수 안에서만 존재를 하는 변수고 뭐 밖에서 건들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자, 그럼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는 어떠냐?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는 어떠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건데 family라는 FAMILY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안에 그냥 last name은 팀이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A는 자 family.last name 하면은 얘를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family 안에 있는 이 last name이라는 변수는 지금 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A는 family라는 클래스를 이 안에다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family에 객체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B도 family로 객체로 만들어 줄게요. 두 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last name 또 킴이죠. B.last name 또 킴입니다. 이 상태에서 FAMILY.last name은 박씨로 바꿔줄게요. 성을 박씨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박으로 바뀌었죠. 지금 요게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에 할당된 밸류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저희가 A에다가 이 패밀리를 할당을 할 때 처음에 막 그 할당을 하던 당시에 써놓은 명령어만 저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요 A라는 애를 불러올 때마다 그 패밀리라는 클래스를 새로 읽고 실행을 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둘이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있는 명령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식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킴으로 남아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인터랙티브하게 그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거면은 그러면은 박씨로 바뀌겠죠.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클래스 변수는 가변적이고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자체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특정 그 지정이 된 변수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번 바뀌면 바뀐 밸류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바꿔주고 나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변수 값을 변경을 하면 변경 전에 클래스로 만든 객체의 값도 다 변경이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시면서 중간에 얘한테서는 이렇게 바꾸고 쟤한테서는 저렇게 바꾸고 막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헷갈리게 만들면은 사실 좋은 코딩이 아닌데 좋은 코딩은 아닌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뭐 약간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만들어 볼게요. 이 안에다가 K는 7이에요. 그리고 add를 할 때 여기다가 K를 해라.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특정 명령어를 만들어주면서 거기다가 뭐 약간은 복잡한 수식을 만드는데 그 수식 안에 변수가 들어갈 수가 있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forcal.k는 7이에요. 이 7을 7이고 a는 forcal을 다시 지정을 해주시고요. 예. 컨스트럭터를 또 무시를 했죠. 53 지정을 해주시고 a.add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은 잠시만요. self.k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죄송해요. 슬라이드에 안 써놓은 걸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네요. 예, q.k로 해줘야 돼요. q.k로 해줘야지 얘가 인식이 됩니다. a.k 아까도 그랬었죠. 여기다가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객체 안에 있는 객체점 변수로 해줘야지 그 값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a.k는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forcal의 변수도 바뀌냐? forcal.k 이번에는 forcal.k는 안 바뀌어요. 그죠? a.add 5 더하기 3 더하기 10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만들어줬어요. 객체를 만들어줬을 때 그 객체 안에서 객체에 있는 값을 바꿔주면 그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객체 안에 있는 변수를 바꿔주면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객체 안에 있는 변수는 바뀝니다. 근데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바꿔주면 객체 안에 있는 변수도 바뀌게 됩니다. 약간 헷갈리죠?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서부터. 이런 헷갈리는 거를 억지로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focal.k는 지금 7이에요. a는 focal 가로 열고 52 가로 닫고 자, 이 상태에서 a.ad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주면은 14 왜냐하면 7 더하기 7이니까 7 더하기 7이니까 14로 바뀌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안 바뀌겠네요. 포칼 이렇게 쓰면은 포칼에서는 포칼에 있는 K를 바꿔도 바뀔래나? FURCAL 답을 알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포칼.K는 10으로 바꿔주고 A.add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이 K가 바뀌면은 자, 좀 전에 다르죠 상황이 A.K를 바꿨더니 포칼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K는 안 바뀌는데
포칼에 있는 K를 바꿔주면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를 바꿔주면 객체 안에 있는 변수도 바뀝니다.